6월 서울에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창립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이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선 발언을 해주실 분은 저희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이승학 교육정립위원장께서 문상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문상길은 제9연대의 남로당 장교 뿌락치 군인으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이 주모자입니다. 문상길은 좌익 성향이 국군 준비대에 입대하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직에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국군 준비대가 해산되자 국방경비대 대구 제6연대 제1기생으로 입대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으로 졸업한 그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 주둔 제9연대에서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포섭된 남로당 세포 군인 사병을 시켜 제9연대장 이치엽이 점심 식사에 국약을 넣어 몸을 아프게 만들어 서울로 내보냈고, 당신은 단순한 식중독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체포된 문상길이 자백함으로써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상길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억울합니다. 내가 전 연대장 이치엽 충령을 독살만 시켰다면 지금쯤 평양에 가서 최고 영웅 훈장을 탔을 터인데 그걸 못해서 억울합니다라고 이치엽 전 구연대 연대장이 증언하였습니다. 문상길은 11연대장 최경록을 2번이나 암살하려 했고 이세호 대대장도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 군정은 국방경비대에 출동을 내리면서 5연대 2대대를 제주로 내보냈습니다. 경비대 1대대가 제주에 진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9연대 남로당 뿌락치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제주군사총책 김달삼에게 긴급 연락을 취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김달삼은 문상길을 만나 국방경비대도 4.3 폭동에 참여해야 한다 주장했으나 문상길은 국방경비대의 세포는 중앙 직속이므로 제주도당이 지시에 복종할 수 없으니 행동이 통일을 위하여 밀접한 정보교환, 최대한의 무기공급, 인민유격대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교양자료서의 배포 등의 문제 이견 일치를 보아 더욱이 최후 단계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9연대는 경비사령부로부터 4월 17일에 출동명령을 받고 제주 4.3 사건 진압작전 중 문상길은 출동 반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제9연대가 작전을 실시할 시에는 작전 계획이 남로당 인민주격대에 누설되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4월 중순에는 문상길 중위는 구구식 소총 사정을 남로당 인민유격대 측에 제공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문상길 중위 지시로 오슬포 주둔 9연대 1대대에서 통신대의 최모 상사가 인솔하에 타사관 11명과 병사 30명 등 41명이 총기와 실탄 5,600발을 차량으로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당직 사령인 제3부대장 문상길은 병사들이 탈영 사실을 알고는 새벽녘에 비상을 걸었으나 인원 정도만 했을 뿐이고 적극적인 탈영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민유격대 진압에 적극적인 박진영 중령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남로당 뿌락치에 의해 남로당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 날에 제주읍에서는 제주도당 대표로서 군책 김달삼, 조직책 김양근, 국방경비대 오일균 대대장 및 부관, 구연대 정보관 이율락 소위 등 3명이 합하여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영병 적독 중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박진경 연대장이 투입 4일 만에 남로당에서 숙청 암살 계획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상길은 구연대 일대대 제3중대장으로서 제11년도 2차 작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서 제주 도립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기 위한 준비하기 모임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진급 축하연이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 읍내 옥성정에서 열렸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에 제11연대 본부에 위치한 구의 숙소 침대에서 제9연대 1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에 의해 애만총으로 저격당했습니다. 박진경이 암살된 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수사가 미궁에 빠졌을 때 사건 7일 만에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와 연대 정부과 선임마사를 잡아보면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수사가 날라들었습니다. 암살 사건의 혐의자 중 직접 박진경 대령을 쏜 범인은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된 손선호 하사, 이밖에 암살 공모자 양희천 이동상사, 김정도 하사, 강자규 중사, 배경용 하사, 황주복 하사, 신상호 하사, 이정우 하사 등이었습니다. 문상길 중위는 이들을 지휘해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주범으로 부각되어 즉시 문상길 중위를 체포하고 이 사건으로 연대장병 8명이 군법회의에 해부되었는데 이 중 제주 출신은 애월면 상가리전 강자규 한 사람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서울에 압송되어 8월 9일 고등군법회의 결정에서 문상길 중위는 박진경 대령 부임으로 김달삼이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 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을 뿐 절대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문상길은 김달삼이 연대장을 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김달삼 지령서를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제9연대 남로당 뿌라치 문상길은 고등군법회의 법정 진술에서 4월 20일 경비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파견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김달삼과 회동한 사실과 5월 10일 제주 읍내에서 김달삼 5.1군 회담에서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 제거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은 일체 입 밖으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암살에서 많이 이용하는 김익렬의 일본은 그가 회담 후 2개월 만에 쓴 국제신문 기고문과 비교해 보면은 허구와 과장과 날조가 많아 내용이 많아 신뢰성이 없습니다. 특히 4.3 특집 문상길 그는 왜 상관을 써야 했나 KBS 다큐멘터리 암살 1948은 제주 4.3 사건을 좌평양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KBS에서 남로당 뿌라치 군인이며 박진경 대령 암살 주동자인 문상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4.3 역사 기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실제 있었던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대한역사문화원장이신 김재동 목사님께서 다큐 암살 1948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